네, 여러분. 연극영화 교육론 2교시예요. 지난 1교시에는 교육 연극의 교육적 의의,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 그리고 연령에 따른 특성과 그것에 따른 효과적인 수업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업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수업 계획서는 무엇이냐? 자, 수업 목표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제반 활동과 요소를 계획하는 활동이다. 이건 뭐 제반 활동이다, 요소다, 이런 말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가지고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수업을 할 건가를 계획하는 활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정 학습 집단이나 학습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의 지식과 기능,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교수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교수 학습을 위한, 여기서 교수 학습이라는 거는 교수를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라 배우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운다. 교수, 가르치고 학습, 배운다. 이 교수 학습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여기서 특정 학습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앞 1교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연령에 따른 학습의 계획이 다를 수 있잖아요.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생. 이것은 학습 내용이 당연히 달라야 되고, 학습자가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학습이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교육 연극을 통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기대하는 어떤 정서적인 기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어떤 위축되고 힘든 어떤 학교 생활을 좀 더 개선해 주기 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교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치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칠 건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을 선생님들이 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계획 세우기에 반드시 이렇게 포함되어야 할 것은 이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좀 작게 얘기하면 자신감을 배울 것인가? 사회성을 배울 것인가? 협동심을 배울 것인가? 그것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된 선생님이 주어야 될 학습 활동, 학습 전략, 학습 자료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어떤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가르칠 것인가 이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교육 연극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교육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위한 어떤 지침 이런 거에서 이 교육안을 가지고 온 게 많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행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데 어려운 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그러니까 숙제를 통해서 밝힐 것인가, 아니면 발표를 통해서 그 피드백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쪽지를 통해서 받을 것인가, 이런 등등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뭐가 있는가? 수업의 목표나 내용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선택함. 이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생을 가르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초등생이 어떤 협동심을 키워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그것에 적절한 수업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초등생을 가르치는데 너무 어려운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고, 협동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나 재료가 그거와는 상관없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업의 목표와 내용에 맞는 수업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여러 가지의 학습 활동이 포함되므로 학습 활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즉 동기 유발 또는 죄송합니다. 여기 또는인데 제가 도는이라고 했네요. 이 틀린 글자를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또 틀렸습니다. 제가 그 주차별 강의 자료에 PPT 자료를 올려놓을 때는 아까 컴마도 제가 앞에 페이지에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그 컴마랑 요것도 다 고쳐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시 동기 유발 또는 주의 집중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 연극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 뭔가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학생들의 주의는 굉장히 조금만 한 5분만 지나면 다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유발과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의 대상인 학습자들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 이것은 맨 처음에 수업 목표나 내용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선택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 능력, 선호하는 수업 방법 등을 고려함.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움직임을 막 잘하는 선생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언가 연극 교육 활동을, 교육 연극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뭐, 어떤 무슨,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자의 자질이나 능력, 선호하는 수업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수업에 관련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 즉 수업 시간과 양, 학습 활동 공간,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자료, 시설, 안정성, 이동성, 부모의 동참이나 허락 여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 교육 연극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르떼 예술 강사나 이런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수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방과 후에 또 학원을 가는 학생도 있고 방과 후에 여러 시간 동안 학교에 남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와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의 시간과 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과 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나 학습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학습 자료는 뭐 본인 스스로 마련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그거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할 경우에 교실에서 하지 못하고 뭐 체육관이라든지 어디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허락을 해줄 건가? 아니면 야외 참관 수업이나 어떤 체험 실습 같은 것을 간다면 부모님이 동참하거나 허락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수업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계획을 짜는 데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 협동심을 키울 것인가, 자립심을 키울 것인가,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법을 키울 것인가,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 거를 내가 교육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그럼 그런 교육의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의 목표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가 따라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당연히 그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내가 뭐 연극 놀이를 통해서 가르칠 건가? 아니면 작은 장면 하나를 연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사 문제를 토론 연극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거를 또 여러분이 계획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한다면 그 수업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수업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한 뭐 발표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것인가. 쪽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뭐 부모님의 의견을 내가 들어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들어본 그 결과, 그 다음에 설문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내가 그 다음 수업에는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가 좋다, 나쁘다 했으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또 내가 이거를 수업 효과를 측정을 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여러분이 수립을 해야 돼요. 이 수업 계획의 절차도 중요해요. 교육의 목표를 먼저 정하고 무엇을 가르칠 건가를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건가를 정해서 가르쳤으면 피드백은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수업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이것도 그 수업의 절차만큼이나 중요한데요. 효과적인 수업의 흐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업이라는 게 수업도 똑같이 도입, 전개, 그 다음에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입 부분은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하고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전체 100%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한 10에서 15% 도입 부분이 너무 길어도 학생들이 수업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 수업을 무슨 수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호기심을 유도하는 거니까 잠깐 해야지 그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학생들이 흥미를 오히려 잃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에서 이 수업에 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부각시키고 주기적으로 전달 내용을 요약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 앞에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요약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적절한 속도,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이 전개 부분이 이 수업의 한 7, 80%를 차지하겠죠. 그리고 정리는 이제 이제까지 했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도입과 똑같이 10에서 15%.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교육 연극을 할 때 왜 이거는 그 어떤 뭐 국어 수업이라든지 사회 수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 연극을 할 때 장면 발표를 한다, 연극 놀이를 한다 이럴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뭐 25분에서 30분 동안의 어떤 연극 놀이를 한다. 그러면 그때도 도입과 전개와 정리 부분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도입 부분은 이 연극 놀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호기심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 확실하게 그 연극적 놀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행위를 해가면서 이렇게 전개를 시켜야 되는 것이 한 7, 80%고요. 그 다음에 막 전개만 하다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선생님이 이 연극 놀이를 정리를 하면서 이런 연극 놀이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런 거를 형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 효과적인 수업의 흐름은 어렵지는 않지 한눈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들어오는 요거를 여러분이 꼭 한번 살펴보시고 유의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교육 연극에서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이제 6가지 역할을 제가 해놓았는데요. 가장 이거는 근데 어떤 게 더 먼저고 뭐 나중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수업에서 어떤 것을 공부할 거야,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하면 돼 라는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거를 내가 하고 싶도록 선생님들은 동기부여를 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이 상황은 뭘까? 이렇게 질문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연결자라는 건 브릿지 빌더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참여자와 참여자 사이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극적 놀이, 연극적 행위, 장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그 장면과 장면, 행위와 행위 사이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재자는 뭐냐면 이 연극적 행위나 연극 놀이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떤
극적 스토리를 갖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닐 경우에는 토론 연극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과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상대방 간에. 그럴 때 선생님은 그 가운데서 그 연극, 그 토론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시에 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거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도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칭찬하는 사람. 여기 프레이저라는 이 그 단어가 틀린 단어가 아닌데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네요. 이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이 칭찬하는 자, 이 칭찬한다라는 것은 거의 찬양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교육연극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칭찬이에요. 학생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것의 효과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죠. 안내자, 동기부여자, 질문자, 연결자, 중재자, 칭찬하는 자. 이 모든 역할을 선생님들이 다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참, 이 교육연극에 대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에 교육연극의 교육적 의의라든지,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든지, 또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선생님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 과제는 과제 여기 이 슬라이드에 이거를 이 과제가 요런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블랙보드 과제란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제는 지난 시간과 똑같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돼요. 지난주 숙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숙제해 주셔서 고맙고 내가 화요일까지 하면 된다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화요일도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숙제를 다 제출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빈칸을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빈칸을 여러분이 좀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의 기억 그 선생님에 대한 것을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좀 써달라고 그런 과제를 냈거든요. 그 선생님은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돼요. 학원 선생님이어도 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어도 되고 여러분 기억에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감상에 맞게 일기 형식으로 써도 되고 수필 형식으로 써도 되고 형식은 여러분 자유고요. A4 용지 한 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해도 되니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선생님, 나에게 행복한 느낌을 줬던 선생님, 기쁨을 주었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에 여러분이 또 좀 생각을 충분히 해서 빈칸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